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지코노믹스 음악 시장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관심이 많죠. 모차르트가 마술피리라는 유명한 오페라를 1791년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로시니라는 오페라 작곡가를 아실 텐데 1816년 세비야이 발사 역시 유명한 오페라죠. 또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지는 오페라이고요. 이 오페라에서 나오는 아리아를 들으면 귀에 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명작이고 수백 년 동안 공연이 된 오페라입니다. 자, 왜 오페라 얘기를 하느냐? 이 오페라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1801년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침공합니다. 이태리가 프랑스 밑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때 여기저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황제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외적으로는 이태리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태리를 다 먹었느냐? 다 먹진 못했고 중부 정도? 남부까지 다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태리 북부의 롬바르디아 주와 베네토 주를 침공해요. 근데 이게 경제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음악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자연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음악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프랑스에서는 당시에 음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인정이 되었고 이태리에서는 인정이 안 됐대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태리 북부를 침공하고 강제 합병함으로 인해서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에서는 프랑스 법이 적용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에서는 음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음악의 지적 재산권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조군과 통제군을 이렇게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태리 북부주와 중남부주 침공을 당한 지역과 당하지 않은 지역, 지적 재산권이 인정이 됐던 지역과 인정되지 않은 지역,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그렇죠? 근데 유일한 차이는 음악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걸 이제 뒤져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태리에서는 강제로 합병을 당한 지역에서는 오페라 출시 횟수가 그렇지 않은 지역, 합병을 당하지 않은 지역 중남부겠죠. 비해서 월등히 높았답니다. 그래서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에서 출시된 오페라의 인기가 무려 5배, 장기 공연율은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과 오페라의 질, 오페라 시장의 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그 위쪽에 그 북부 지역이죠. 장하의 윗부분 저기가 바로 강제 합병을 당해서 지적재산권이 적용됐던 지역이죠. 저기서 오페라 시장이 팽창하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오페라들이 명작 오페라로 남았다. 그만큼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실선은요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주에 출시된 오페라의 평균 개수입니다. 이 연별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별 평균 출시 수가 어때요? 1801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죠. 그리고 점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수치는 지적재산권이 인정이 안 되는 지역의 오페라 출시 수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됐던 지역에서는 오페라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소비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불법 복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악 시장과 제도 하면 불법 복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복제 비용이 거의 제로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복제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많은 복제는 불법이거든요.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불법 복제도 경제학자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201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포티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영어로 이렇게 즐비하게 쭉 나가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음악은 예술이고 예술은 귀하고 희귀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희귀하고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서는 꼭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거든요.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이 반감을 드러내요. 과거에 이 음원이 LP판이나 CD 등 실물로 제작됐는데 지금은 음원으로 제작되지 않습니다. 다 디지털화 됐어요. 그래서 불법 복제가 무지하게 쉽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많이 되는 만큼 시장이 커진 건데 뭐 매출이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음원 수익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복제를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들하고 레이블들은 주변 산업, 뭐 영화, 방송, 광고, 출판, 음악 시장 주변 산업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럼 불법 복제가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학자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료 파일 공유를 한 번 할 때마다 음원 판매가 0.1에서 0.2 단위 정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료 파일 공유, 불법 복제를 할 때마다 0.1, 0.2 단위 음원 판매가 감소한다. 그리고 음악 소비 지출액이 10% 이상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확실히 불법 복제가 음악 시장의 수축을 가지고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복제를 했어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의 감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악 산업 주변에 주변 산업을 보면 예를 들면 뭡니까? MP3 뭐 플레이어라든지 재생기 이 매출은 또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CD 판매량과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던 아이파드 귀에 꽂고 듣는 거 있잖아요. MP3 플레이어죠. 아이파드 매출 추이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CD 판매량이 1990년대부터 쭉 올라가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쭉 내려옵니다. 반면에 아이파드 매출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 두 개가 대체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CD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다 음원으로 듣는다. 자, 이런 매출 관계를 경제학자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아이파드 매출은 12%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복제를 못하게 샅샅이 뒤져서 감시 감독을 하면 아이파드 매출은 줄어요. 당연하죠. 근데 무료로 복제를 풀어줘요. 마음대로 음원 공유를 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파드 매출이 소비자당 36달러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현재 불법 복제를 규정하고 막 막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파드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만은 안 팔리게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 작동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다 열어줘. 그러면 아이파드 매출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복제를 합법하자. 왜? 어차피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게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되고 쉽지가 않다. 대신에 아이파드 매출을 과세하자. 그리고 그 셋으로 원작자, 뮤지션이나 레이블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못 막는다면 괜히 규제의 비용을 들이지 말고 음원의 잠재 매출을 열어주자. 이게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만들고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아이파드를 사는 사람들은 납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돈을 내고 아이파드를 사서 음악을 소비해야 하는데 거기다 또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나 조정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넷플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불법 복제를 풀어주고 음원 시장을 팽창시키자.
신박한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